문법을 클리어하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쑥쌤 현지쌤입니다. 얘들아 많이 기다렸죠? 쌤의 클리어 레벨 2 강의가 오픈했습니다. 우와! 쌤이 이 클리어 레벨 2도 아주 깔끔하고 재미지게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우리 클리어 레벨 2 목차를 딱 보면 얘들아 여기 들어간 게 뭐가 있느냐 막 관계사, 수동태, 가정법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뒷부분과 중3의 초반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2, 중3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딱 중2가 들으면 딱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쌤이랑 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첫 시작은요. 사실상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시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제 앞에 우리 막 페이지 6쪽부터 살펴보시면 문장의 필수 베이직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쌤이 제일 중요한 1강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쌤이랑 같이 미션 클리어 격파해 볼 건데요. 3가지 좀 알아가 볼게요. 첫 번째는 문장의 구성 요소. 아마 어렵죠.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다 영어 문장으로 만들 거잖아. 그 우리 영어 문장에서 요 문장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자리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는 우리가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틀, 그 문장의 오형식을 살짝 맛볼 거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고 쌤이랑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막 선생님이 요거 형용사구지, 요거 부사절이야, 묶어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숫자 9가 당연히 아니겠죠. 스님이 있는 절이 아니겠지요. 언어에서의 구와 절이 무엇인지 쌤이랑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문장의 구성 요소부터 들어가 볼까요? 문장의 구성 요소는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끝에 이렇게 어를 붙이면 돼요. 문장의 맨 앞자리,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주어. 주인공이잖아. 주어. 자, 그리고 이 주어 다음 자리,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장의 앞부분부터가 다 중요한 순서야. 여기부터 중요한 순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어인 거지. 주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주어가 하는, 즉 주체가 하는 동작.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동사가 맞는데요. 이 동사를 어로 바꾸면 서술어. 서술어. 자, 이 서술어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도 되고요. 서술어의 어떤 영향을 받는 대상, 즉 목적어, 보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문장이 딱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문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요 성분이라고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 문장에는요. 필수적인 것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를 붙여서 수식어. 수식이라는 말이 꾸며준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리해야 되는 건 문장의 자리라는 게 있는데 총 5가지구나. 맨 앞부터 중요하겠다. 첫 번째, 주어. 주어가 하는 동작, 동사를 서술어. 그리고 이 서술어의 영향을 받는 대상, 목적어, 그리고 보어, 그리고 마지막 꾸며주는 수식어. 총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겠지만 막상 문장에서 예시를 봐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쌤이 예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주어 같은 경우는요. 문장의 주인공, 맨 첫 번째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she와 so 한번 보세요. 노란 색깔 표시되어 있죠? 주어라는 게 뭐예요? 대체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문장의 맨 앞, 문장 처음, 첫 시작 자리를 나타내고요. 대신 또 요것도 해야지. 해석을 할 때 끝자락을 어떻게 하느냐? 은는이가로 해석하면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he가 그녀지만 이 자리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녀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녀는 됐어요. 자, 이거 봐요. 서울은 is my hometown. 어디래요? 내 고향입니다. 자, 서울 하고서 뭐라 그랬죠? 서울 문장의 맨 앞 첫 자리니까요. 여기 끝자락에 은는이가로 메꿔주는 거예요. 서울은 서울 내 고향이다.
아니라 서울은 내 고향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글로 언어에서는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말, 조사, 요거를 은는이가로 붙여준다고 요게 가능하면 주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어 다음 역할인 누구? 서술어. 서술어죠. 자, 이 서술어 자리는 주어 바로 뒷자리. 주어 바로 뒷자리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주어 다음. 즉, 주어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끝에 다로 끝날 겁니다. 다. 그러면 Lucy is my friend. 봐봐요. 루시는 내 친구 이다. 다로 끝났죠. 비동사도 서술어고요. 자, 여기 보시면 bought이 뭐죠? buy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샀다. 그는 새로운 자전거를 샀다. 다로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바로 다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 바로 뒤가 동사라고 생각하기 전에 맞는데 이 다로 끝나는 다로 끝났는지 요거만 좀 확인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서술어 뒷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어 뒷자리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목적어와 보어. 다시 목적어는 서술어 뒤에 나와서 그래서 뒷자리고요. 서술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동사가 이 색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teach라고 하는 가르치다 바로 뒤에 서술어 뒷자리에 나왔고 얘가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럼 영향을 줬다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 해석을 할 때요. 을를로 해석이 되면 돼요. 을를. 탐이 요리했다? 그러면 탐이 뭘 요리했는데? 그것을 요리했다. 그것을 요리했다. 그래서 요리하다가 뭐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을를의 그 자리를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he teaches. 그가 가르친다. 뭐를? 수학을? 영어를? 발레를? 어떤 거? 뒤에 English. 영어를 을를로 해석하는 그 자리가 바로 뭐다? 목적어 자리다. 그럼 이번에는 보어 한번 살펴볼까요? 보어를 사실 제일 어려워해. 보어는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돼. 보충하는 말. 보충해주는 말. 말이 바로 어니까요. 보충해주는 말. 그럼 뭐를 보충할 수 있느냐? 대체적으로 보충할 때는요. 명사나 대명사를 보충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명사나 대명사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나 대명사를 보충한다라고 하면 이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주어 자리, 요 자리에 뭐가 나와요? 명사랑 대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의 말을 보충해 주는 거야. 왜냐면 얘들아, 요거 손으로 가려볼게요. He looks. look은 보이다로 할게. 해석은 보이다야. 자, 그가 보인다. 뭐 보이는데 요렇게만 얘기하면 말이 안 끝나죠. 문장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ired. 이게 바로 뭐야? 피곤한. 형용사를 쓸 수가 있구나. 보어는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he looks tired 하면 그는 피곤해 보인다. 피곤하게 보인다. 라고 해서 피곤하게가 결국 누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라는 명사, 즉 주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뭐냐면 주격 보어입니다. 보어는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요. 지금처럼 주격 보어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격 보어거든요. 여러분, 센스 있게 목적격 보어는 뭐예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의 근처에 있겠죠? 목적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얘가 목적어예요. 왜? 을를로 해석될 거고 서술어 뒤에 있거든. 볼까? We call.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개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개를 불렀다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모모라고. 그게 이름이 모모구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한국말로 말할 때 우리는 그를 불러 뭐라고?
뭐뭐라고. 아니, 여러분들도 쌤을 부르잖아요. 그럼 봐봐. 나는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을 부른다 하면 영어 선생님을 부른다 하는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영어 선생님을 오쏙쌤이라고 부른다라고도 말하고 싶잖아요. 그 오쏙쌤은 누굴 위해 태어난 애야? 영어 선생님을 위해 태어난 애죠. 그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아, 목적어를 보충하기 위해서 오쏙쌤이 나왔구나. 요렇게 목적격 보어라는 건 보충해주는 말. 누구를? 목적어를 조금 더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저거와 뭐뭐가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얘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구나 해서 목적격 보어. 보어는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목적격 보어나 주격 보어나 우리가 뒤에서 이제 꼼꼼하게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약간 살짝 알려주면 주격 보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기했던 형용사 자리도 되고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명사 자리, 형용사 다 됩니다. 근데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거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해서 뒷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목적격 보어에 들어가는 자리가 최소 6개 이상입니다. 명사, 형용사를 포함해가지고요. 동사 원형 되고, PP 되고, 투부정사 되고, VING도 되고 되게 바쁜 녀석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 수식어 볼까요? 자,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거든. 꾸며주는 말. 그럼 누가 꾸며주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죠. 지금처럼. 너 알아? 그 키 큰 소년? 자, 봐요. 너 알아? 그 소년? 이래도 돼요. 근데 그 소년의 특징이 그냥 딱 봐도 키가 크기 때문에 키 큰 소년 하면 바로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소년도 되지만 말하는 입장에서는 더 쉽고 더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쓰고 싶을 때 소년을 꾸며줄 수가 있겠죠. 즉 명사를 수식해준다. 즉 꾸며주는 말로서는 뭘 쓸 수 있어?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얘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Amy는요. always, 항상 일어납니다. 일찍. Amy가 일어나다. 이렇게도 말해도 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always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 더 밑줄 칠까? 얘도, 그죠? 얘도 부사죠. 일찍 일어나다.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어나다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항상 일찍 일어난다. 즉 항상이 누굴 꾸며줘요? 다른 부사인 early를 꾸미고, 즉 얘가 다른 부사를 꾸몄죠. always가 early를 꾸몄고요. early는 일찍 일어난다 해서 동사를 꾸몄죠. 그래서 다른 부사 그리고 동사 수식해주고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또 여기 형용사도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형용사도 수식해주고 요런 수식해주는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사. 그래서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 요런 품사, 팔품사 중에 형용사, 부사 친구들이 수식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성 요소는 5가지. 자, 요게 이제 다 예문까지 해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실전은 요렇게 봐봐.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에서 쌤이 레벨 1에서 가르쳤던 팔품사, 품사도 생각하면서 문장의 구성 요소까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럼 봐봐. The movie was really fun. 요걸 보고서 그 영화는 정말 재밌었다 라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영어의 기본을 닦는 거니까 해석 잘하는 거 알겠는데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영화, 이게 뭐예요? 명사. 그리고 명사인데 이거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문장의 맨 앞이니까. 자, was. 였다, 이었다. 다로 끝나니까 서술어 자리, 즉 동사. 자, 근데 여기 보니까 really, 정말 재밌는 해서 얘가 지금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 그리고 여기 있는 재밌다는 누굴 위해 태어난 거죠? 그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장을 봤을 때 이렇게 끊어서 품사와 구성 요소를 다 생각할 수 있다. 요 정도가 되셔야 레벨 2가 조금씩 수월해지실 겁니다.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갑자기 쌤이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품사는 여러분들 레벨 1에서 다 배웠고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 명사 모르는 친구 없다? 동사 모르는 친구 없어요. 레벨 2로 하는 순간. 그러면 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품사에 덧붙여서 거기 위에다가 문장의 구성 요소 하나, 얘가 주어인가 서술어인가 목적어인가 보어인가 수식어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한 번씩 적어보거나 우리가 그냥 인지를 하면서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중요한 부분 끝났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워볼 건데요.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을 말할 때도 문장의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도 문장을 쓸 때 그 큰 틀이 있어요. 그 틀이 5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이 뭐 예를 들면은 10줄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막 10줄, 10몇 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줄이 있을 때 그 10줄이 다 문장의 오형식 안에 들어가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대체적으로 학술적인 주어와 이렇게 동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장들은 다 오형식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고 쓰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의 1형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의 1형식은요. 딱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 수식어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죠. 수식어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없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 즉 여기서 주어, 동사, 즉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거까지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어, 문장의 맨 앞이고요. 다로 끝나는 동사 앞에 나왔죠. 근데 요렇게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 택시가 도착했다. 그 택시 도착했대. 말되죠? 그러면 얘네 1형식.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 1형식입니다. 그들이 살아. 그들은 살아. 말 되죠? 자, 근데 어디서 살아? In New York. 뉴욕에 살아. 요거는 글쓴이가 뉴욕에라고 하는 수식어구를 붙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어가 있다 한들 주어 동사까지 나왔으니까 얘는 1형식. 자, 그럼 2형식 가볼게요. 이제 여기부터 주격보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설명할 겁니다만 살짝 볼게요.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격 보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my best friend은 여기 있는 you를 가리키고요. have been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they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다. 말 안 되죠? 뭐야? 내 가장 친한 친구이다. 내 가장 친한 친구, my best friend가 이꼴 뭐라고요? you가 되는 거죠. 그들은 보여. 어때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누가 행복해? 그들이. 요렇게 이 형식은 뭐다?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자, 3형식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 주어, 동사 뒤에 을일로 해석되는 목적어 자리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에밀리는 원한다. 뭐를? 새로운 자전거를. 그들은 좋아한다. 뭐를? 체스하는 것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갑자기 투부정사가 나왔죠? 여기부터 여러분들 막 멘붕이에요. 멘붕. 선생님, 저 투부정사, 이 투플레이 이거 모르는데 이거 플레이 나왔으니까 동사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동사에다가 앞에 투가 붙으면 얘를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이거 처음 봐요? 괜찮아요. 왜? 쌤이랑 이제부터 레벨 2에서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거 다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그냥 간단하게 얘가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 해석을 을로 해석하면, 즉 체스하는 것을이라고 을로 해석하면 이거 목적어 자리 되는구나. 그래서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예시로 안 나왔지만 동명사도 투부정사 친구입니다. 똑같이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올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대절이 나왔거든요. 오, 선생님 이번에 문장이 나왔어요. 얘도 을로 해석되면 목적어 자리 됩니다. 그가 거짓말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3형식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까지 알아주시고요. 목적어는 이런 다양한 형태지만 을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사형식도 우리 배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나왔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앞에 간접이 에게라고 해석되고 직접이 을르리라고 해석될 겁니다. 그냥 갖다 붙여요. 자, 여러분 요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명사가 두 개 떴어요. 즉 명사나 대명사나 두 개 떴어. 그러면 우리에게 그의 사진들을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요렇게. 명사가 두 개 나오면 에게 을룰로 먼저 해석해 보세요. 다시 명사가 몇 개? 서술어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오면 에게 을룰로 해석해 보세요. 요거 두 개 자리 바뀌면 안 됩니다. 을르에게 안 돼요. 에게 을를, 에게 을를. 오형식.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쌤이 학생 시절에 문장의 오형식을 깨우치는 순간 문장이 긴 문장도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문장의 오형식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 그것만 조금 통달하면 영어가 진짜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쓰는 것도 편해지고 읽기도 편해지고 말하기도 편해질 겁니다. 자, 그만큼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걸 공부할 때가 됐어.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만 알려줄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와요. 근데 뒤에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배운 거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붙는 순간 무조건 오형식입니다. 그리고 쌤이 목적격 보어에 다양한 거 온다 그랬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친구들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덜 들어갔지만 분사는 VING랑 PP. 그럼 쌤이 얘기한 대로 6개 맞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을 봤는데요. 쌤이랑 같이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 번만 정리해보자. 바로 뭐냐면 문장의 구성 요소, 즉 문장의 자리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자, 그 자리가 몇 개였어? 5개였어. 그치? 5가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배웠잖아. 문장의 형식도 몇 개야? 5가지야. 둘 다 5가지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주어, 또 서술어, 어로 끝나면 돼. 서술어, 이다, 하다, 다. 그리고 을를로 되는 목적어. 자, 을를로 해석은 되지 않는데 주어를 보충하고 목적어를 보충한다? 그걸 바로 보어. 마지막 꾸며주는 수식어. 요게 문장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수식어가 들어왔다 한들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식 결정하고 2형식, 3형식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식어가 안 중요하단 소리야. 자, 그래서 문장의 구성, 여기서 구성 요소까지 봤으니까 문장의 형식 바로 갈게요. 문장의 맨 앞에 1, 2, 3, 4, 5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각각 하나 배워서 그렇지, 하나하나 배워서 그렇지 다 나열하면 수월해. 문장의 맨 앞에 다 주어 오는 거야. S는 subject 주어야. 자, 쌤이 다 추격형을 적을게. verb가 동사야. 여기 동사예요. 자, 근데 요거 자동사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I라고 붙이면 이게 자동사의 표현이야. 자동사는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 필요 없어. 목적어 없어도 된대. 그래서 여기까지는 목적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T 붙이잖아요. 이게 타동사의 뜻이야. 타동사는 반대겠지. 목적어가 필요한 친구를 타동사라 그래. 그러니까 1, 2형식이 비슷하고 3, 4, 5형식이 비슷한 거지.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오를 다 붙여. 근데 얘는 오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2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추가되느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보어를 우리가 C라고 할게요. 주격 보어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목적어만. 얘는 목적어 2개야. 그럼 뭐라 그랬죠, 쌤이? IODO라고 쓸게. 이게 뭐냐면 에게을릴. 선생님, 에게을릴 사형식이에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들어가. 다양한 6가지 들어갈 수 있는 얘가 바로 뭐예요? 목적격 보어.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들 만들 때 문장의 틀, 반드시 이건 꼭 들어가야 돼 하는 이 5가지의 이 틀을 기억해 주시면 오늘 배워야 되는 것들을 거의 다 배운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 건데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구와 절. 구가 바로 뭐냐? 구와 절은 사실 단어가
모여서 생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다시 들어봐. 단어가 제일 작은 단위야. 그리고 단어가 2개 이상 모이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구라 그래. 그리고 절은 주어랑 동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해. 그럼 여기 봐봐요. ride, 타다. bike, 자전거. 각각 하나하나 우리가 단어장에서 외우는 그런 게 단어야. 근데 단어가 2개가 합쳐졌어. 2개 이상. riding my bike. 3개 단어가 합쳐졌지. 근데 이게 보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간 게 아니야. 선생님, riding이 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사에 ing을 붙여서 더 이상 동사 아니고 얘가 동사거든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니까 단어가 3개가 합쳐지면 뭐다? 구예요.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따 배울 건데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보어예요. 그래서 보어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구. 내 자전거를 타는 것. 자전거를 타는 것. 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가 될 수 있어요? 단어가 2개 이상 엮이면 명사 역할을 한다면 명사구가 됩니다. 자, 절 같은 경우는 뭐냐? 주어 동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절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가 지금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자, 그럼 우리 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이고요. 근데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진 않아요. 왜? 주어, 동사 포함하는 건 절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목표는 세계의 언어를 말하는 것 하고 이다 라고 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보니까 나의 목표와 같거든요. 그럼 뭐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얘가 바로 주격 보어죠. 보어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 한 번 더. 자, 여러분, sleeping on the bed는요, 묶여가지고요, 앞에 있는 the baby를 꾸며줍니다. 왜냐면 해석을 한번 해봐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 자요. 자, 봐봐.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자고 있는 아기. 제가 아기를 꾸며준 거죠. The baby is my sister.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아기, 내 동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만 얘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 여러 개 섞인 것이다. 형용사구. 자, 밑에 볼게요. They are playing football.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단데요. 근데 요거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붙였어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는 뭐예요? 부사구가 되는 거야. 얘들아, 구라는 게 뭐예요? 2개 이상의 단어죠. 하나, 둘, 셋, 3개. 하나, 둘, 셋, 넷,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인데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다 구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품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부사구입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가볼게요. 절은 주어 동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주어 동사 있죠? 요렇게 묶여요. 왜냐면 얘가 진짜 찐 동사니까. 자, 요렇게 what Lucy want가 나오면 루시가 원하는 것은 동사 앞에 요 한 덩어리로 묶여서 얘를 뭐라 그래요? 주어라고 쓰는 거니까 주어는 무슨 자리? 명사.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됩니다. 한 번 더. I rea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는다인데요. 이렇게 묶으면 너가 나에게 빌려줬던 그 책을 읽는다 혹은 읽었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책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거 명사죠.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거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얘가 구야 절이야? 주어와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절이야. 한 번 더. He missed the bus. 그는 버스를 놓쳤다. 문장 완전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절입니다. 그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요거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다고 하면 부사 역할하는 거라 부사절이에요. 그러네.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구, 근데 주어 동사가 포함됐다 하면 절, 그리고 이
구와 절 바로 앞에는 품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묶여져 있는 구와 절이 과연 문장에서는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구, 형용사구, 뭐 부사구 이런 식으로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고 가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슬슬 편해질 것이고, 이게 지금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뒤에서 꼼꼼하게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나무를 배울 건데요. 오늘은 그 숲을 다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요 책에 있는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쌤이랑은 진짜 본격적인 강의 2강입니다. 2강에서 쌤이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곧 만날게요. 안녕!